오늘은 와신상담, 오나라와 월나라의 복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본문부터 함께 보시죠. 월, 사, 사사, 도, 전. 중간에 이제 나라 이름이 나올 텐데요. 월나라가 사사는 우리가 이 사자를 선비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는 병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병사나 무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죽음을 무릅쓴 병사들로 맨 앞에 있는 이 사자는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시켰느냐? 도전은 지금도 쓰죠. 싸움을 걸게 시켰다. 월나라가 죽음을 무릅쓴 병사들을 싸움을 걸게 시켰는데 삼행 조오사 삼행은 세 줄이라는 뜻입니다. 세 줄로 조자는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오사 많은 경우 이 사자를 선생이라는 뜻만 알고 있는데요. 군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줄로 가다가 오나라 군대를 만나면 호자경 호자는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 경자는 목을 찌르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자살 부대죠. 월나라가 죽음을 무릅쓴 선비들로 하여금 싸움을 걸게 하였는데 세 줄로 가서 오나라 군대를 만나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 목을 찔렀다. 오사관지 오나라 군대가 관자는 보다는 뜻이죠. 그들을 보자 월인벌오 월나라가 이것을 인자는 뭐뭇을 가지고서 뭐뭇을 근거로 이런 뜻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오나라를 벌자는 치다라는 뜻이죠. 쳤다. 폐지 고소 여기서 고소는 지명입니다. 그들을 패자는 상대를 지게 만든다, 패주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나라 군대를 패배시켜서 고소해서 즉 고소까지 뭔가 이렇게 막 몰고 갔다는 이야기겠죠. 상 오왕 합려치 이때 상자는 상처를 입히다는 뜻입니다. 오왕 오나라 왕 합려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혔다. 군각 칠리 그리고 군대를 각 물리쳤다. 칠리 7리나 오왕 병상이사 오나라 왕이 병상 이제 상처가 도져서 이런 뜻이겠죠. 병상은 이사 죽었는데 합려 사립 태자 부차 이때 합려는 오왕의 이름입니다. 오나라 왕 합려가 립 태자 부차 태자인 부차도 사람 이름이죠. 사립 세우면서 위왈 일러 말하였다. 이이망 구천 살 여부호 이때 구천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자는 너라는 뜻입니다. 너는 잊어버리겠느냐. 살여부 구천이 죽인 것을 이때 여자는 이것도 너라는 뜻입니다. 너의 아비를 죽인 것을 잊어먹겠느냐. 대왈 부차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감히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3년이 지나자
네, 드디어 보월. 이때 보자는 갚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보답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렇죠? 한편 보복이라는 말도 쓰죠. 월나라에 보복했다. 복수를 했다. 번역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나라는 죽음을 무릅쓴 병사들로 싸움을 걸었다. 세 줄로 나아가 오나라 병사를 맞아 소리를 지르며 스스로 목을 찔렀다. 오나라 병사들이 이것을 보고 놀란 틈을 타 월나라가 오나라를 공격해 고소해서 물리쳤다. 오나라 왕 함녀의 손가락에 상처를 내어 오나라 군대는 칠리나 물러났다. 상처가 위독해 죽게 되었다. 오나라 왕 함녀는 태자 부차를 임금으로 세우고 말하였다. 너는 구천이 내 아비를 죽인 일을 잊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나 드디어 월나라의 원수를 갚았다. 요 글이 사기의 오태백세가라고 하는 글에 실려 있습니다. 세가는요, 이제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열전이고요. 열전은 인물 이야기. 세가는 그 당시에 있었던 제후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오태백세가는 오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는 글인 거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그 당시 어지러웠던 춘추 전국시대 지도를 좀 마련했습니다. 여기 보면 춘추 5패라고 되어 있고요. 전국 7웅이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이 시기를 춘추 시대와 전국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은 역사 사건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대략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아주 또렷하게 구분하기 힘들지만요. 보통 춘추 시대에는 5패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5명의 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패자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제나라, 환공, 그 다음이 진나라 목공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 요 그림에서는 그 다음이 초나라입니다. 초나라 장왕.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오늘 만날 오왕, 부차와 월왕, 구천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 순서로 그 당시에 패권을 손에 쥐었고 이 나라들의 각각 제나라는 황공 때, 진나라는 목공 때. 이때 진나라는 이때 여기 진나라가 이진나라면 진문공이 돼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진나라 문공 때, 초나라 장왕 때, 오왕 부차 때, 월왕 구천 때 이렇게 됩니다. 제가 헷갈린 게 진나라가 지금 여기 진나라가 있고 여기 진나라가 있죠. 근데 이 춘추 5패를 꼽는 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좀 어지럽긴 합니다만 오늘 이야기하는 오나라와 월나라도 한때 이 패자의 나라로서 손꼽혔다는 점을 기억하면 되실 것 같고요. 전국 시대에 이르면 7나라가 살아남습니다. 그 7나라가 여기 보시면 동쪽에 제나라, 북쪽에 연나라, 서쪽에 진나라. 근데 이 서쪽의 진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초나라, 중간에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대에는 이 7나라가 서로 이제 천하를 두고 다투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칠웅이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진나라가 육국을 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나라가 자신의 동쪽에 있는 6나라를 멸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나라와 월나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가까운 나라들이 이게 사실 친하기가 힘들죠. 곁에 붙어 있으면 다툴 일이 많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특히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이 두 나라는 끊임없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 두 나라는 양쯔강 하류에 이제 위치해 있어 가지고요. 수전을 주로 벌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여러 사자성어가 만들어지는데 그 가운데는 오월동주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동주 함께 배를 탔답니다. 근데 태풍이 불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는 수 없이 원수지간이지만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즉 오월동주란 서로 사이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어 한 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월동주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오나라와 월나라는 사이가 되게 나빴다는 걸 또 반증하는 사자성어이기도 하죠. 사이가 서로 뭐 되게 나쁜 이제 뭐 표현을 하는 게 무슨 견원지간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개와 원숭이가 그렇게 사이가 나쁘답니다. 제가 둘이 같이 있는 걸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오나라와 월나라는 대표적인 원수지간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오나라와 월나라가 그럼 왜 원수지간이 되었느냐? 여기는 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나라 왕 함녀 지난 시간에 전쟁의 귀재 손무를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무를 통해 오나라의 군대를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빼어난 인재도 얻었고 그러니 눈에 가시 같은 월나라를 공격합니다. 처음에는요 오나라가 강했습니다. 월나라의 군대를 깨뜨리고 승리를 거두는가 싶었는데 근데 월나라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월나라가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오나라 군대가 월나라 군대를 포위하자 월나라 병사들이 마지막 방법을 사용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이 앞장서 세 줄로 늘어서고요.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스스로 목을 찔러 죽는 거죠. 오나라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넋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스스로 목을 찔러 죽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란 거죠. 그 틈을 타 월나라의 군대가 오나라의 군대를 칩니다. 주저하는 순간을 노렸던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월나라의 공격에 오나라는 크게 패배합니다. 오왕 함녀마저 크게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부상이 악화돼서 함녀가 죽습니다. 함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 부차를 임금자리에 앉히며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구천이 네 아비를 죽인 일을 잊겠느냐? 구천은 월나라 임금이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월나라 임금을 잊지 말고 원수를 갚아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복수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월나라의 공격에 오나라 군대가 크게 약해졌던 것 같고요. 함녀를 이어 임금자리에 오른 부차가 아직 어리고 부족한 구석이 있었겠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먹어서 딱 사흘 간다. 저는 제 스스로를 봐도요. 마음 먹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기보다는요. 습관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뭘 얘기해 주냐? 아무리 굳은 마음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각만큼 마음이 일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금방 까먹거나 게을러지기 쉽죠. 자, 부차는 그걸 막기 위해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수를 다짐했던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떡하느냐. 스스로를 채찍질하죠. 편안하게 지내야지 말아야지. 일부러 몸을 수고롭게 합니다. 푹신하고 부드러운 잠자리에 자면 혹여나 몸이 느긋해지고 마음이 게을러질까 걱정인 거죠. 딱딱한 나뭇가지를 모아 그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땔감 위에 자며 복수를 다짐하죠. 그렇게 3년이 지나 월왕 구천에게 복수합니다. 이번에는 월나라가 오나라 부차에게 크게 패배합니다. 월왕 구천은 회계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포위되어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데 월왕 구천은 부차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자, 아버지의 원수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부차는 고민하다 결국 구천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신하 가운데 오자선은 구천을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차는 구천을 살려두고 아마도 그를 놀림거리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구천의 속내는 다른 데 있었죠. 구천은 마냥 구경거리로 그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복수해야지. 이번엔 구천이 복수를 꿈꿉니다. 오나라가 복수했다면 이제 월나라가 복수할 차례죠. 이어지는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오기사월 월왕 구천 반국 오나라가, 이때 기자는 이미 뭐뭐하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사자는 우리가 죄를 풀어주는 걸 사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월나라를 풀어주자. 월왕 구천은 반국, 나라로 돌아갔다. 그 다음 표현이 조금 익숙한 표현입니다. 네, 고신초사. 자, 사기에서는 고신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고신초사가 아니라 뭐로 많이 알고 계시냐면 노심초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비슷한 뜻입니다. 초사는, 초자는 태우다 뭐 이런 뜻인데요. 생각을 힘들어하다라는 뜻이고, 고시는 몸을 수고롭게 하다라는 뜻이죠. 즉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뜻이고, 노심초사는 마음이 힘들다라는 뜻이죠. 이 월왕구천은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며 치, 담, 좌 자리에 치 놓았습니다. 담, 쓸개를. 좌와 즉 앙담. 좌, 앉으나, 와, 눕거나, 즉 앙담. 앙자는 바라보다는 뜻입니다. 담, 쓸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음식, 역, 상담이야. 음식, 오늘날도 쓰는 표현입니다. 마시거나 식, 먹을 때. 식사 시간에도 이때 상자는 맛보다라는 뜻입니다. 쓸개를 맛보았다. 왈, 그러면 말하기를 여망회계지치야. 이때 여는 너라는 뜻입니다. 너는 회계의 치, 수치스러움을 잊었느냐? 라고 스스로 말하며 쓸개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번역문을 읽어보죠. 오나라가 월나라를 풀어주자 월나라 왕 구천은 나라로 돌아왔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며 쓸개를 곁에 두었다. 앉거나 눕거나 늘 쓸개를 바라보았고, 식사 때에도 늘 쓸개를 핥으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회계산에 치욕을 잊었는가? 앞에서 부차가 땔감 위에 잠을 잤다면 이번에 구천은 곁에 쓸개를 둡니다. 회계산에서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식사 때마다 쓸개를 핥았답니다. 제가 쓸개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쓸개가 되게 쓴 맛이라고 하죠. 그 쓰디쓴 패배의 치욕을 계속해서 되살리려고 하는 방법이죠. 결국 시간이 흘러 구천은 부차에게 복수합니다. 무려 22년이 걸렸습니다. 자,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죠. 부차의 군대가 패배하고 구천의 군대가 부차를 포위합니다. 부차는 구천에게 항복할 뜻을 밝힙니다. 과거 회계산에서 구천의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부차의 목숨을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구천이 좀 마음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구천이 부차의 항복을 받아들이려고 하자 신하였던 범려라고 하는 자가 말립니다. 그렇게 쉽게 항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범려가 오나라 사신을 내쫓습니다. 오나라 사신은 울면서 돌아갔는데요. 구천은 여전히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결국 따로 사신을 보내 작은 땅을 떼어줄 테니 그곳에서 왕노릇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오나라 왕의 대답이 좀 인상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왕왈 오나라 왕이 말하기를. 고자는 옛날 임금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임금은 스스로가 홀로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고라는 표현으로 스스로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나는 노의 늙어버렸소. 불능 사군 왕이야. 그대를 임금으로 섬기지를 불능 못하겠소. 오회 불용 자서지언. 오 나는 회 후회하노라. 불용 자서지언. 이때 자서는 오자서라고 하는 앞에 나왔던 인물의 이름입니다. 자서의 말을 불용 쓰지 않은 것을 후회하노라. 자령 함차 스스로 함차 여기에 함 빠져버렸구나. 수자경사 그러고는 자경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월왕 멸오 월나라 왕이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번역문 읽어보겠습니다. 오나라 왕이 말했다. 나는 늙었소. 당신을 섬길 수 없다오. 내가 오자서의 말을 따르지 않아 스스로 이런 상황에 몰렸구나.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월나라 왕이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전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면서 이 부분 좀 재밌었는데요. 오나라 왕 부차는 자신이 늙어서 월나라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계산의 치욕을 씻기 위해서 쓸개를 늘 핫았던 구천처럼 그렇게 복수를 꿈꿀 수 없는 일이었을까? 저는 이 늙음을 이야기하는 구천의 말이 묘한 울림을 주지 않나 하는데요. 왜냐하면 복수란 치욕을 곱씹고 견뎌내는 데는 대단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거죠. 물론 이거는 복수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결같이 마음을 곱씹고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차도 그 길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집요한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자, 이렇게 오나라 왕 함녀와 월나라 왕 구천, 다시 오나라 왕 부차가 연이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해치고 하는 복수를 낳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입에 오르내립니다. 부차가 땔감 위에서 잠을 잔 일, 구천이 쓸개를 핥으며 복숨을 다짐한 일, 이게 고사성어가 되어 만들어진 말이 와신상담이죠. 와, 누워 잤답니다. 신, 땔감 위에서, 바로 오나라 부차입니다. 상담, 상, 핥았답니다. 담, 쓸개를. 따라서 이 말은 오늘날 월나라와 오나라 사이의 복수 이야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결심,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어떤 철저함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많이 하죠. 그러나 정말로 와신상담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와신상담, 오나라 왕 부차와 월나라 왕 구천에 얽힌 이 이야기가 복수가 연이어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수의 집요함, 어떤 이 냉혹함이 이야기하는, 보여주는 삶은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는 삶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 제3의 인물로 오늘도 등장했던 부차와 구천 사이에서 복수의 화신이라 부를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차가 언급했던 오자서입니다. 오자서는 원래 초나라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초나라의 임금이 매우 엉망이라서 그 임금 평왕이 아버지와 형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자서는 홀로 도망을 쳤고 오나라에 이르러서 부차의 신하가 됩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오자서가 오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를 공격하고요.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오자서가 못합니다. 오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의 수도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와 형을 죽였던 평왕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요. 새로 임금이 되었던 그의 아들 소왕은 달아나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오자서는 평왕을 무덤 속에 꺼내어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오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수를 이룬 사람, 바로 부차와 복수를 이루지 못한 오자서 차이 때문인지 오자서는 구천을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자서가 구천의 눈에서 복수의 불길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랑 같은 놈이다. 저놈의 속에 품고 있는 저 불길이 언젠가 우리나라에 큰 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자서는 구천을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차에게는 영 귀찮은 소리뿐이었죠. 이어지는 본을 보죠. 월왕 구천 식 부 중미 의, 부자로 보는 게 맞네요. 불자 자꾸 오탑니다. 부중체, 이 불자가 뒤에 디귿이나 지읒이 오면 부가 되죠. 불이 아니라. 월왕 구천은 식, 먹는데 이때 중자는 거듭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거듭하지 않고 그냥 맛있는 거 안 먹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 부, 중, 채. 채자는 아름답다,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답니다. 조, 사, 문, 질. 이때 조자는
조문하다라는 뜻이고요. 사, 죽은 자를 조문하고. 문, 질. 이때 문자는 묻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병을 묻는 걸 우리가 문병이라고 하죠. 질, 병든 자에게 문병합니다. 차, 욕, 수, 소, 용, 기중. 이는 또한 욕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 중. 그 백성 무리를 소용, 동원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차임불사.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필위오한, 반드시 오나라의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금, 월, 제, 복심질. 지금 월나라는 제, 복심. 복은 배라는 뜻이고 심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복심은 그냥 뱃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나라는 지금 뱃속에 있는 질병과도 같은 것인데 이왕불선. 근데 임금께서는 불선, 선자는 앞세우다, 문제로 삼다, 돌아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돌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무제, 그러면서 무제, 제 나라에 몰두하고 있으니 불역 류호, 류,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왕불청, 오나라 왕이 듣지 않았다. 수, 북벌제, 마침내 북벌, 북쪽으로 정벌하러 갔다. 제 나라로. 그리고 제 나라에 이기긴 합니다. 번역물 읽어보죠. 월나라 왕 구천은 맛난 음식을 먹지 않으며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조문하고 병든 자를 병문하니, 잘못했네요. 이는 앞으로 그 백성을 동원하려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오나라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 월나라는 뱃속의 질병이나 마찬가지인데 임금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제 나라에 신경을 쏟고 계시니 크게 화를 입지 않겠습니까? 오나라 임금은 듣지 않고 북쪽으로 나아가 제 나라를 쳤다. 자, 결국 오자서가 이렇게 말했지만 오자서의 말대로 월나라에게 오나라가 망했죠. 오랑구천은 그렇게 복수를 이루었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오자서를 볼 면목이 없다며 얼굴을 가리고 죽었답니다. 부차의 죽음과 함께 오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군주가 전쟁에서 패하더라도 나라를 완벽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 주나라의 제후국으로 커다랗게 주나라 안에 다른 나라들 다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 집안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오나라의 멸망을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수가 모든 걸 집어삼키며 이제 오직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